안녕하세요. 대성마임의 국어 강사 김승입니다. 2026 테스티스 리듬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이 강의에서 뭐를 하는지, 교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작 일정은 또 어떠한지 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이런저런 제 속마음, 그런 것들을 조금 떠들어가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왜 평상시의 OT와는 좀 다르게 찍느냐? 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저는 그냥 일개 학원 강사에 불과하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정말 어마무시한, 위대한 그런 일이라고까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제가 그래도 자부심, 좀 주제 넘을 수도 있지만, 자부심, 혹은 정말 이 크나큰 어떤 만족감, 쾌감, 행복함, 감사함, 이런 걸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복잡하게 머릿속에서 해가면서 기획을 한 뒤에, 그거를 또 저희 회사에 있는 훌륭한 팀원들과 공유를 하고,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제작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죠. 참 이게 어렵거든요. 책도 써야 되고, 앱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마케팅의 어떤 기획들도 해야 되고, 또 수많은 미팅들이 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의 어떤 강좌와 교재와 서비스를 만든다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근데 그래도 훌륭한 저희 회사의 팀원들과 함께 정말 밤새 가면서 열심히 작업을 해서 무언가를 완성을 하고, 그거를 또 출시를 하고, 그거를 또 구매한 학생들이 그래도 좋은 반응을 보여줄 때, 인정해 줄 때, 혹은 저희 교재나 서비스에 대해서, 혹은 제 강의에 대해서 뭔가 애정을 표출해 줄 때, 겉으로 티를 많이 내지는 못합니다만, 정말 혼자서, 집구석에서, 방구석에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쾌감과 행복감에 좀 젖어요. 물론, 저는 아시다시피 이 도파민 시스템이 고장이 난 사람이라서 그 순간이 5초를 넘기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짧고 강렬한 순간이 정말 별것 아닌 일을 하는 제가 그래도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버텨가면서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근데 올해 정말 나름대로 장대한 세계관을 이제 구상을 하고, 또 기존에 없었던 그 누구도 따라서 만들 수 없는 많은 서비스와 교재와 강의를 열심히 잘 기획을 해놨거든요. 이미 제작이 들어가고 있는 것들도 있고, 제작이 끝난 것들도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이 테스티스 리듬이다 보니 정말 지금 떨립니다. 진짜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내 OT가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부담감 때문에 지금도 한 30번 이상은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네요. 제 심정은 이래요. 정말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테스트 이즈 리듬이잖아요. 시험장에서 정말 시험을 즐긴다? 그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부담되고 힘들고 막 압박감에 시달리고 숨이 막히죠. 그래도 김승리의 수강생들, 제가 늘 빅팀이라고 부르죠. 우리 빅팀은 시험장에서 참 힘들겠지만, 남들 다 쩔뚝대면서 겨우겨우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겠지만, 김승리의 수강생들만큼은 그래도 그 80분 동안 온전히 집중하면서 리듬을 타고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제 마음이 담겨 있는 음짤이기도 합니다. 혐짤이 아니길 바랍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왜 테스티스 리듬이라고 정했느냐? 그리고 왜 T1? 물론 유튜브를 보고 오셨으면 벌써 아시겠죠. 그리고 M. 야, 대문자를 임마 R에다가 해야지 왜 M에다가 했어? 이런 의문이 또 있으실 수 있으셔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강좌명은 똑같았어요. 테스티스 리듬이었고, T에다가 대문자, I에다가 대문자,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죠. 근데 R이 아니라 M에다가 대문자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랬어요. 물론 차이가 있죠. 일단 색깔이 바뀌었고요. I였던 게 1이 됐습니다. 아무튼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Test is Rhythm의 중심적인 생각은 이제는 분석을 넘어서 실전을 향해 가야 한다. 예. 물론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Test is Rhythm의 본교재는 어찌됐든 기출 중심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한 좋은 기출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예. 이거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작 문제로 간다? 제작 문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갈 수 있죠. 대한민국 국어 강사 중에 가장 데이터베이스가 풍부한 게 전데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예. 평가원 기출 봐야 돼요. 근데 오로브카이스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 우리의 오로브카이스에서의 어떤 공부하던 모습이거든요. 예. 뭐냐면 한 지문 한 지문 단위로 킬해 나가는 거죠. 예. 하나하나 이렇게 처치해 나가면서 분석을 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왔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뭐 예를 들면 한 지문 7분 줄게. 자, 풀어봐. 시작. 7분 동안 빡 집중하고 문제 푼 뒤에 강의 수강. 10분 줄게. 시작. 10분 빡 집중하고 문제 풀고 강의 수강. 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프레임을 좀 만들긴 해야 돼요. 이 분석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읽고 이렇게 풀 것이다. 예.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부여하니 우리는 이런 프레임을 갖추어야 해. 당연히 그런 공부해야죠. 근데 분석의 문제는 이 이미지에서도 드러납니다만 그냥 하나하나 다 파편화되어 있어요. 물론 공부하면서 이 지문과 저 지문의 닮음, 또 이 문제와 저 문제의 닮음 찾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양태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어떤 모습, 흐름이 하나하나 딱딱 썰어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서의 7분, 10분의 집중은 웬만한 사람은 다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뭐 마냥 쉬운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할 만해요. 예. 근데 그게 7분, 10분, 12분 이렇게 하던 걸 7 더하기 10 더하기 12에서 29분으로 딱 연달아 가면 예.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파편화가 되어 있다 보니 이번 지문의 어떤 나의 문제풀이가, 나의 지문 독해가 다음 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하나하나가 딱딱 다 분절되어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시험은요. 그렇게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시험지라고 한다면 뭐 어쨌든 독서 지문이 4개가 있고 문학 지문이 4개가 있죠. 그리고 뭐 화작문, 뭐 언매,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 뭐 뭘 선택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화작문이 지문이 3개죠. 언어와 매체는 어쨌든 문법 5개에 매체 지문 2개니까 이것도 러프하게 3개의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지문 독서, 4지문 문학, 3지문 선택 과목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11개의 지문이 하나의 시험지를 이루고 그것들이 어떻게 되죠? 별개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가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시험지가 쭉 진행이 되면서 그 상수함수처럼 그냥 쭉 이게 아니죠. 그렇게 풀려면 인간이면 안 됩니다. 뭐 인공지능이라면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이렇게 리듬을 그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분석을 당연히 분석도 합니다. 평가원 기출로 보기 때문에. 근데 분석을 넘어서 실전이라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을 좀 이런 식으로 가다듬어서 80분이라는 시간의 운용을 고려해서 좀 만져두자. 이거 거치고 나면 이제 5월부터는, 그러니까 3, 4월이 테스트 리듬이니까요. 5월부터는 6평을 대비해서 매주마다 실전 모의고사 치르실 수 있게끔 준비 다 해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존에도 분석을 넘어서 실전을 향해 가야 한다. 그 어떤 온전한 실전과 그냥 온전한 분석 사이의 어딘가쯤 있는 강의였던 거죠. 다음은요. 이런 의미가 또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팀이라는 이 발음, 소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test is rhythm. 그러니까 R에다가 대문자를 안 했던 건
어떻게든 TIM 하면 딱 팀이라는 어떤 소리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팀이란 발음을 만들고 싶어서 M에다가 대문자를 매긴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늘 제 수강생을 빅팀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앞으로도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대외 활동도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단 그 어떠한 대외 활동도 제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김승리라는 어떤 개인, 김승리라는 강사, 요즘 사실 강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뭐, 어떤 면에선, 뭐, 그림 그려볼까요? 어떤 면에선 선생님이죠. 예.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어떤 자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있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연예인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면에선 좀 장사꾼? 예. 아니, 그렇죠. 뭐, 저도 뭐 좀 거칠게 말하면 그냥 책팔이고 뭐 강의팔인데요, 뭘.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직업이,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절한 어떤 비율로 잘 갖춘 이가 뭐 소위 말하는 뭐 일타 강사랄까요?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강사로서 혹은 김승리라는 개인으로서, 예. 이렇게 알려지거나 뭐 이렇게 관심을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예.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고요. 저는 그냥 그게 너무 힘듭니다. 예.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인강에서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매주 현장 강의를 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수백 명의 학생, 제가 아마 일주일에 매주 대충 3,000명씩은 만날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저한테는 참 힘든 일이거든요. 예. 별의별 약을 다 먹고 가서 강의를 합니다. 예.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렵고 막 긴장이 되고 어떨 때는 막 과호흡 증세가 오고 그럴 정도로 참 힘들어요, 사실. 예. 그래서 김승리라는 어떤 개인, 예. 뭐 김승리라는 강사로서 뭐 알려지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연예인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예. 저는 뭐 또 비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 발음도 어렵네요. 예. 누군가는 비웃겠죠. 예. 근데 저는 엔지니어로서, 예. 정말 제 제품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고 또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 뭐 어찌 됐든지 가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대외 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김승리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없어요. 예. 저는 다 빅팀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예. 또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빅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경쟁자는, 예, 빅팀입니다. 영어 맞죠? 예. 빅팀은 희생양이란 뜻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저랑 그래도 좀 지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예.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흑백 논리적인 사람이고, 예. 이분법적인 사람입니다. 예. 자주 그렸죠?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식이라고요. 예. 저와 한 팀인, 예, 우리들, 예, 빼고, 예, 우리가 아닌, 예, 남들, 예, 우리가 아닌 남들, 예, 다 저한테는 적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빅팀에겐, 예, 빅팀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저 희생양일 뿐이다. 예, 그렇게 만들겠다. 물론 뭐 참 폭력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저는 학생들의 성적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념으로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었고요. 예.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2026의 테스티스 리듬에서도 그대로 다 유지가 돼요. 예. 근데요. 그러니까 요거 유지되고요. 우리는 빅팀이다. 예. 그들은, 우리를 제외한 그들은, 예, 그냥 단지 빅팀이다. 예. 우리는 대문자. 예. 우리가 아닌 이들은, 저 굉장히 쪼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닌 이들은 소문자. 예. 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하나 차이가 있어요. 예, 금방 등장하겠습니다. 그 차이는 자연스러웠나요? Greatest of all time, GOAT, Legend of Legend, 전설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전설, 압도적인 전설. 우리 페이커 선수가 그리고 SKT1이 우리 빅팀과 함께 합니다. 뭐 사진 한 장으로 더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참 유명하고 또 위대한 선수지만 그래도 제가 주제넘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롤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죠. 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수많은 유저가 있는 게임이고요. 또 누군가는 야 그래봐야 뭐 게임 아니야. 또 이 시대가 지난 소리를 또 우리 MZ가 하면 안 돼요. 요즘 시대는 이 스포츠를 정말 압도한다고 해도 될 만큼 정말 인기가 많은 그런 스포츠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런 e스포츠계에서 뭐 비유하자면 이건 제 사견이 아니고요. 이 미국의 수많은 언론사들이 했던 말을 제가 인용하는 것뿐이에요. 뭐 농구로 따지면 마이클 조던 같은 선수고요. 마이클 조던 아시죠? 여러분들 왜 그 나이키의 뭐 에어 조던 할 때 그 조던이에요. 마이클 조던 같은 선수고 또 뭐 골프로 비유를 하자면 타이거 우즈 같은 골프의 제왕하면 그냥 타이거 우즈잖아요. 그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축구로 따지면 뭐 현재 시대는 저는 뭐 메시라고 생각하는데 뭐 메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뭐 펠레, 마라도나 그런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야 불문 그들을 넘어설 유일한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 페이커 선수와 세계 최고의 팀인 SKT1이 우리 빅팀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테스트 이즈 리듬에서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는 그 날까지, 그러니까 2025년 11월 13일이 되겠죠. 그때까지 페이커 선수와 T1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뭐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전 보기만 해도 참 가슴이 뛰어요. 근데 누군가는 저한테 묻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김승리 너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냐? 뭐 그럴 수 있는데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SKT1 선수들이 정말 전 세계를 누비면서 또 세계를 제패했죠. 어쨌든 이 스포츠도 엄연한 스포츠고 그 냉혹한 그 아주 처절한 스포츠의 세계에서 전 세계를 제패한 선수들이 바로 이 SKT1입니다. 저는 제 수강생들도 우리 빅팀도 비록 지금은 아직 나이가 어린 대다수가 다 그냥 수험생이지만 언젠가는 세계를 누비고 다닐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그런 사람들이 제 수강생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주 가끔씩은 조금 주제넘게 약간 왜 무슨 뭐 바이러스, 무슨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 마냥 약간 이렇게 그 수강생들의 어떤 생각, 뭐 사고, 뭐 사상, 가치관 그런데 아주 조금은 김승리도 흔적을 남긴다. 뭐 그런 생각에 나름 뭐 자부심을 좀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SKT1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제패하는 것처럼 김승리와 또 우리의 빅팀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닐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뭐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 빅팀이 대한민국의 국어 1위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군가는 뭐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결국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 누가 SKT1에게 최강팀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겠어요. 똑같죠.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게끔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T1이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1위 팀인 것처럼 우리 빅팀도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1위 팀이 된다. 그리고 그런 T1의 기운을 좀 받고 또 T1의 응원도 좀 받고 우리도 T1을 응원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페이커 선수의 스폰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스폰서십 계약을 다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페이커 선수의 스폰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최강의 팀이 우리와 같이 여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정말 힘들고 또 어렵게 또 감사하게 T1과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참 힘들지만 위대한 여정 11월 13일에 끝나겠죠. 또 T1 선수들도 올해 10월에 롤드컵이 있어요. 뭐 아직은 예정이긴 한데 아마 우리가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시기에 T1 선수들도 정말 힘들고 위대한 여정을 걷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꿈, 제 2025년의 소망은 당연히 일단 빅팀이 압도적인 성과를 거둬오는 것. 이 11월 13일에 1교시를 우리 빅팀이 그냥 압도적으로 포식자로서 싹 다 잡아먹고 제패하는 거. 또 SKT1이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이미 우승을 했거든요. 올해에도 정말 전무후무한 2연패를 또 해내면서 정말 두 팀이 다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어떤 행복을 누릴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또 그걸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정말 도파민 시스템이 고장난 저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정말 며칠 동안 그냥 계속 침 흘리면서 웃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T1과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빅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간간히 경기를 너무 열심히 챙겨서 보지 마시고 우리 T1을 또 응원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관련해서 빅 이벤트가 하나 있기는 해요. 그거는 오리엔테이션의 맨 끝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강의 관련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테스트 이스 리듬이라는 강의가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죠. 왜 시험만 보면 그게 안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 지문 한 지문 단위로 썰어가지고 문제 풀고 할 때는 뭐 시간 제거 문제를 풀어도 뭐 똑같이 강의처럼 읽진 못해도 얼추 비슷하게 좀 해내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왜 시험만 봤다 하면 그러니까 한 지문이 아니라 뭐 독서 넷, 문학 넷, 뭐 선택 과목 셋 그 11개의 지문을 따라락 풀 때는 왜 그게 안 되지? 왜 머릿속이 하얘지지? 왜 자꾸 무언가에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 들지? 왜 자꾸 뒤에서 미친 개 한 마리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지? 뭐 그런 식의 어떤 이 스트레스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얘기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해내야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시험은 리듬이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지문 한 지문을 각계격파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앞 지문에서 내가 어떻게 읽고 풀었느냐가 그 다음 지문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그 다음 지문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1번부터 45번까지 계속 이 도미노처럼 이어져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느낌이에요. 잘 가고 있었습니다. 큰 위기 없이 그냥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약간 무슨 뭐 생사의 기로 마냥 무언가를 반드시 해내냐 혹은 해내지 못하냐 이게 좀 갈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포식자는 이 순간에 그걸 해내면서 피치를 올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라지고 조금 더 좋은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해내야 하는 순간에 해냈기 때문이죠. 근데 피식자는 대다수의 피식자는 그걸 못하면서 리듬이 좀 깨져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1차적으로 격차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 피식자들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또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 해야 하는 건 반드시 해야 하는 건 못하는데 하면 안 되는 짓을 자꾸 골라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리듬이 더 꺾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포식자는요. 이 순간에 똑같이 위기가 와요. 하지만 그걸 또 어찌어찌 잘 이겨내면서 템포를 유지해 갑니다. 여기에서 또 격차가 벌어져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다시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순간에 하냐 못하냐로 갈리고요. 뭔가를 하면 안 될 때 그걸 안 하냐 하냐로 이렇게 갈려 나가면서 점점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게 이어지다 보면 애초에 해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또 안 되게 돼버리는 그런 또 불상사가 겹칩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한 10분 정도 필요한 지문을 하나 만났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포식자는 이 10분짜리 지문, 이 10분짜리 지문과 문제에 진입할 때 한 14분 정도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14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요 10분짜리 미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피식자는 한 8분 정도의 시간을 들고 요 10분짜리 미션으로 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한 존재인 게 10분 걸리는 걸 10분 주고 하라 그러면 대다수가 못해요. 10분 걸리는 걸 14분 주고 하라 그러면 8분 만에 해냅니다. 근데요, 10분 걸리는 걸 8분 동안 하라 그러면 절반도 못, 그러니까 이 전체 해내야 되는 것의 절반도 못하고 전원 다 아웃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계속 포인트를 벌어가면서,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위너 테이크스 올이거든요. 승자가 다 가져가요. 이 순간순간, 아니 지금 여기서도 지금 어떤 순간이 발생을 했잖아요. 어떤 순간이 지금 여기서 발생을 했잖아요. 이랬을 때 이 고비고비마다 계속 그러니까 포인트를 1점, 2점 계속 획득을 해나가면서 또 다음 지문 갈 때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들어가고, 이 피식자는 그때마다 포인트를 계속 잃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불리한 상황에서 다음 지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이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벌어져 있죠. 1등급 혹은 100분이 100 혹은 100점, 그러니까 만점의 길로 가는 거고요. 3등급, 4등급, 5등급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에 해내야 되는 게 뭐냐, 뭐는 하면 안 되는 거냐부터 정확히 알고 그거를 어떻게 해낼 건지 어떻게 안 할 건지를 좀 더 의식적으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야 그냥 잘 읽고 잘 풀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이 순간에 이 느낌일 때 시간이 한 몇 분, 몇 초쯤 있었다면 그때 나는 이렇게 행동을 했어야 된다. 그런 식의 어떤 강력한 각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포식자의 길을 가요. 근데 다시요. 제가 이거 괜히 지금 배치한 거 아니거든요. 해내야 하는 것들을 못한다. 하지 말아야 될 짓만 골라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게 계속 맞물려요. 그러면서 이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내야 되는 걸 못하다 보니까 다음 지문 갈 때 여건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또 해내야 될 걸 못하게 되거나, 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또 하게 돼요. 이게 자꾸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꾸 맞물리는 거죠. 따로따로 노는 거면 차라리 좀 걱정이 덜 할 텐데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서 터지는 거죠.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당연히 이 길로 가셔야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얘기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강좌 소개부터 드리고요. 교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작 일정은 또 어떠한지의 순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강좌 소개예요. 뭐 리듬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배제와 강화라고 써놨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건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 순간에 그걸 진짜로 안 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럼 그게 뭔지, 제가 여기다가 그거를 하나하나 다 써가면서 지금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강의에서 제가 다 다루겠습니다만, 뭐는 하면 안 되는지부터 정확히 알고, 그러니까 7주간 진행이 되잖아요. 분명히 이 진행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2주차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요. 근데 그 하지 말아야 될 짓이 꼭 2주차에만 그 상황이 2주차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4주차에도 있고 6주차에도 있고 7주차에도 있고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어느 주에는 성공하고 어느 주에는 실패하겠죠. 예. 그거를 계속 머릿속에 각인시켜가면서 이제는 단순히 분석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풀고 이 내용은 뭐 이런 뜻이고 그게 아니고요. 이 어떤 시험이라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느낌까지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느낌을 줄 때가 그 상황이고 그때 나는 이렇게 움직인다를 생각하지 아니해도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배제해야 될 것들은 확실하게 배제하고요. 더 잘 해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것들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더 잘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건 철저히 안 해야 되고요. 해내야 하는 건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순간들에 점점 더 좋은 리듬, 나한테 유리한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압박과 경쟁이라고 써놨는데요. 아마 테스티스 리듬을 듣는 대다수는 오로브카이스를 듣고 아마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오로브카이스에서의 제 모습은 뭐 이런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나름 인자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로브카이스의 오리진에서 김승리는 참으로 친절하다. 참 따스한 느낌까지 든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오로브카이스로 오면 조금 사람이 까칠해지고 뭔가 좀 강의할 때 좀 뭐랄까 좀 격해지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다. 근데 그래도 아직은 굉장히 인자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테스티스 리듬으로 넘어가면 줄여서 앞으로는 TIM이라고 할게요. TIM으로 제가 넘어가면 이제는 이런 거 없어요. 막 오로브카이스 할 때는 막 좀 다들 전체적으로 오래 걸린다 싶으면 30초 더 줄게. 기다릴게. 1분 더 줄게. 마저 봐. 계속 봐. 괜찮아. 이랬잖아요. TIM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얄짤 없어요. 막 시간 다 되어 가는데 마킹 안 끝내고 막 멍 때리고 있거나 혹은 시간 지났는데도 마킹하고 있고 그러면 정말 대놓고 개지랄을 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압박할 거고요. 그리고 한 지문 단위로 풀 때의 그 압박감과 뭐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매주 6지문씩을 강의에서 이제 다루게 될 거거든요. 시퀀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 지문 한 지문 썰어서 보는 거랑 6지문을 연달아서 빠바박 풀고 나서 그걸 그대로 이어가는 건 완전히 압박감 자체가 질적으로 달라요. 그런 압박 속에서 경쟁하셔야죠. 경쟁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냥 문제 풀고 나 몇 점, 만족스러움. 이건 경쟁이 아니죠. 경쟁이라는 게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교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 비교 기준 제가 명확하게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5학년도 6월 모의 평가를 같이 쫙 한번 풀어봤다. 지금 이 상태로 이 실력으로 작년 6평을 봤으면 당신은 전국에서 몇 등쯤 했을 것이다. 까지도 정말 이제는 더 만질 게 없을 만큼 정교해진 알고리즘으로 아주 객관적인 위치를 다 판별해 드릴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을 참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왜요? 매주마다 나의 위치를 계속 내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오로브카이스 때는 현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약간 좀 화목해요. 저 혼자 느끼는 건가요? 근데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TIM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학생들도 좀 곤두서 있게 되고,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오로브카이스 때까지만 해도 되게 밝았는데, 되게 이렇게 위축가 막 이러면서 수업 듣다가 이제 TIM 넘어오면서 이렇게 다 위축이 돼요. 왜요? 무서운 거죠. 계속 부딪히고 내 등수가 매주마다 뜨고, 거기다가 아주 잔인할 정도로 진짜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줄 거거든요. 이 상태로 전국 단위에서 당신은 현재 100분이 몇이고 소수점 단위까지 나올 겁니다. 그거 가지고 계산해 보면 내가 전국에서 몇 등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김승리의 수강생 중에서 온오프라인 다 합쳐가지고 당신은 지금 이 상위 이 100분위가 몇쯤 된다. 예를 들면 인강생이라면 대치동 현장 학생들의 어떤 상황도 궁금하잖아요. 그들의 실력도 궁금하잖아요. 나와 대치동과 물론 대치동 이런 거 입에 담는 걸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요. 옛날의 대치동과 요즘의 대치동은 또 조금 달라요. 다 저도 아는데 그래도 현장 수강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좀 궁금하시기도 하잖아요. 또 현장과 나의 위치를 또 비교해 보기도 하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강한 압박 속에서 매주마다 정말 잔인하리만큼
정확하게 나오는 나의 위치를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그리고 저는 이거를 좀 뭐랄까요, 좀 즐길 줄 아는, 좀 김승리의 수강생들이 이 온실 속의 난초들 마냥 이렇게 곱상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좀 싸움닭처럼 약간 좀 호전적인, 예. 그러니까 진짜 어디 나가가지고 이루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펜을 들고 싸울 때는, 아니 우리 SKT1도 진짜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큰일 나죠. 그러면 마우스로 싸우잖아요. 마우스와 키보드로 싸우잖아요. 예. 똑같죠. 우리도 펜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싸움을 막 해보기도 전에 지레 막 겁먹어가지고 쫄아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가기 싫어지고 막 듣기 싫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조금 내 위치가 지금 낮아도 욕 좀 할게요. 지금 좀 내 위치가 낮아도 씨발 뭐 다음 주에 좀 더 잘하면 되지. 다음 주엔 내가 씨발 다 죽일 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더 호전적인 마인드로, 예. 그런 세팅도 6평이 이제 슬슬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 4월 이 TIM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좀 뭐랄까 기질적으로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세 번째는 직시와 보완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인데 문제가 좀 있으면 어때요? 예. 정면으로 직시하고 하나하나 고치고, 예. 그럼 그만이죠. 지난주에도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내가 이런 실수했는데 또 해버렸네. 내가 다음 주는 절대로 안 해. 확실하게 딱 직시하시고 보완하셔가지고 또 그 다음 주를 준비하고, 이 과정을 계속 7주 동안 거치면서 이제 슬슬 나름의 매뉴얼을 만들 때가 됐습니다. 예. 물론 이 매뉴얼은 6평을 위한 매뉴얼이죠.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니까 그래도 꽤 리드미컬하게 80분을 내가 좀 운용할 수 있겠는걸 하는 그런 매뉴얼을 지금부터 슬슬 만드셔야 돼요. 물론 본격적인 풀 모의고사는 5월부터 칩니다. 예. 그리고 준비 또 많이 해놨어요. 예. 근데 그 전에 지금부터 조금씩 시험이라면 이런 식으로 시간을 운용하고 이런 식으로 지문을 바라보면서 요 정도까지는 반드시 하고 요런 건 버려버리고, 이런 어떤 나름의 어떤 리듬, 예. 매뉴얼, 원칙, 그런 걸 잘 갖추셔가지고 지금부터 6평을 조금씩 겨냥해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엔 교재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크게 러프하게 쪼개보면 본교재와 부교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교재의 표지예요. 네. 그래서 입고일은 3월 14일이고요. 본교재와 부교재가 함께 입고가 될 겁니다. 독서와 문학이 종합되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본교재는 테스트 이즈 리듬이고요. 제가 7주분이라고 적어놨죠. 7주 동안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교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교재 가지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보통의 교재는 지문이 왼쪽에 있고 문제가 오른쪽에 있고 뭐 지문 분석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이 널찍하게 있어서 한눈에 딱 이 교재가 들어와요. 이 N생분들은 잘 아실 텐데 A4 사이즈로 되어 있는 이 시험지를 보는 것과 A3, 실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그 시험지의 사이즈로 된 걸 바라볼 때는 느낌이 되게 달라요. A4는 일단 우리 교재는 A4다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고 필기할 공간도 여기저기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기도 용이하고 뭔가 글의 흐름도 더 한 번에 직관적으로 잘 들어와요. 근데 시험지는 A4가 아니거든요. A3죠. 네. 그래서 최신 고난도 평가원 기출이 다수일 거고요. 그냥 좀 제작 문제로 하면 안 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마 강사 중에는 가장 정말 폭넓고,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고 질적으로 뛰어난 문제의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는 게 저라고 확신합니다. 예. 얼마든지 제작 문제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같이 보지 못한 평가원 기출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평가원 그 하나하나의 시험지가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하나하나의 지문들 말고 그 시험지가 뭔가 그 지문들이 앙상블을 이루면서 주는 교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직은 떼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다수가 최신의 그리고 고난도 평가원 기출로 좀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법학적성 시험 리트죠. 예, 리트가 일부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아마 N수행분들 나 작년에 기출 다 봤는데 굳이 이거 또 봐야 돼? 그런 생각이 드셔서 찜찜하시다면 굳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기출을 보고 또 보고 그거를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예. 언제 봐도 또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한 지문씩 볼 때랑 여러 개의 지문으로 시퀀스를 만들어서 볼 때는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나는 기출은 도저히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냥 안 들으셔도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출을 본 적이 있지만 그래도 시험지의 형식으로 한번 전체 리듬의 운용의 관점에서 한번 뭔가 공부를 해보겠어. 그러신 분들은 뭐 하셔도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해요. 아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당부를 드릴게요. 괜히 뭔가 예습을 하겠답시고 막 최신 기출 막 출력해가지고 미리 풀어보고 이런 짓 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김승리의 커리큘럼을 쭉 따라오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제가 시기별로 그냥 드리는 거나 열심히 보시면 되는 거지 굳이 본인이 나서가지고 뭔가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괜히 나 TIM 때 좀 좋은 성적 좀 거둬봐야지 미리 풀어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험지와 강의 교환을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지는 실제 수능 시험지 사이즈로 똑같이 수능 시험지처럼 다 조판 작업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강의를 시험지에다가 듣긴 불편하죠. 그래서 강의 교환을 따로 분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실 때는 이 교재에다가 들으시면 되고 시험을 치실 때는 시험지에다가 치시면 되고요. OMR 카드도 전부 다 수록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제한 시간 내에 마킹까지 하시되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건데 마킹 끝낸 뒤 바로 우리 빅리그 앱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쫙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정행위 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셔도 어차피 언젠간 다 걸립니다. 저 그렇게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짜고 앱 개발하고 할 때 다 감안해서 합니다. 아마 부정행위 하면 웬만한 건 다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지 마시고 더 큰 이유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로 수능을 잘 볼 수 없어요. 무조건 망할 겁니다. 너 재수없게 왜 그래? 아니 팩트예요. 이까지 이 인생에 영향 하나 미치지 않는 시험지 하나 풀면서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입력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인생을 걸고 보는 시험을 잘 봐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부정행위 해봤자 어차피 다 걸리게 되겠지만 그냥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채점도 진짜 절대 하면 안 돼요. 틀리면 틀린 거지 이건 실수 뭐 이런 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음 막 꽃갈콘 막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OMR에 마킹하시고 OMR에 마킹한 그대로 앱에다가 다시 입력해 주시면 전국 단위의 위치 매주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매주 빅리그 우리 앱을 통해서 전국 단위의 객관적인 위치가 다 나올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본교재의 표지입니다. 오로브카이스 오리진부터 이 책을 계속 모아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로브카이스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세계관이 있다니까요. 오로브카이스의 오리진의 표지를 보시면 이 플래닛 V 어떤 우리가 가야 할 행성이죠. 거기에 이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브카이스 표지는 어땠어요? 독서는 뭔가 막 이 어떤 이 관제 센터 거기에서 열심히 뭔가를 계산하고 막 어떤 공학적으로 준비하는 모습. 문학은 플래닛 V를 가리키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여기다. 뭔가 꿈꾸고 있는 모습. 이제 TIM은 드디어 쐈습니다. 부교재가 있죠. 이건 부교재의 표지입니다. 허슬 테스트고요. 7회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강의 교환이 있진 않아요. 왜냐? 제가 강의를 따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건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제가 몇 개 정도는 촬영을 할 것을 감안을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제작이 돼 있어요. 본교재를 다 푼 다음에 매주마다 본교재 풀고 강의 듣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에 학습 방향이 잡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직결되는 것들로 이 부교재, 즉 허슬 테스트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험했을 상황들이 대다수 이 허슬 테스트에 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국, 이제 김승리 국어연구소고요. 그다음 이감,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예, 대한민국 최고의 어쨌든 시험지, 이 국어 시험지의 제작 회사죠, 그죠? 예. 강대K, 또 이감 못지않게 매우 고퀄러티의 모의고사를 또 잘 만들고 있죠. 그래서 세 개의 회사가 협업을 해서 제작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허슬 테스트를 구성을 하는데요. 신규 제작은 아닙니다. 물론 대다수의 지문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거예요. 근데 나는 김승리 너의 수업을 작년에도 들었단다. 근데 올해 또 듣고 있다. 그러면 몇몇 지문들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구매하실 때 미리 감안하세요.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김승리 국어연구소와 그리고 이감 강대K의 제작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한 것들, 그리고 수업의 주제에 직결되는 지문들을 모아서 시험지 구성을 했습니다. 아셨죠? 당연히 시험지와 OMR 카드가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매주 빅리그를 통해서 또 전국 단위 객관적 위치 확인도 이 허슬 테스트에도 전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두 개의 어떤 본인의 위치가 계속 나오겠죠. 예. 본교재에 관한 것, 그리고 허슬 테스트에 관한 것. 이해가 되시죠? 뭐 빅리그 앱을 살짝 이미지를 제가 좀 몇 개 따왔는데요. 예. 뭐 대문은 이런 식일 겁니다. 예. 빅리그와 그다음에 이 T1. 그러니까 우리 빅팀과 SKT1의 협업, 뭐 이런 의미고요. 이렇게 마킹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OMR 카드에다 마킹하시고 그대로 이 앱에다가 마킹하시면 바로 성적 산출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마 매주 몇 요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의 시험 결과와 백분위가 딱 한눈에 뜰 거고요. 네. 뭐 현강 집단에서의 나의 위치는 어떠할까? 인강 집단에서의 나의 위치는 어떠할까? 이 실력으로 작년 6평 혹은 작년 9평을 봤다면 나의 전국 위치, 작년 수능을 봤다면 나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그런 것들이 쭉 뜨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각도로 여러분들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리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마다 미션을 클리어해 나가다 보면 내가 현재 이 빅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 상위 몇 %에 있다. 이게 뜰 거고요. 히스토리가 계속 기록이, 그러니까 이 로그가 계속 남을 거예요. 기왕이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셔야죠. 저는 그런 투쟁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습 플래너가 제공이 될 거예요. 오늘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걸 안 하셨군요. 이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빅리그에서 이제 학습 계획표까지도 전부 다 제공이 될 거고요. 이거는 그냥 뭐 참 이런 말 하기가 늘 쑥스러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빅팀이 또 T1과 함께 뭐 기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작년에도 사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기부를 했었는데, 그때도 2025 빅팀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아요. 제 이름이나 저희 회사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빅팀의 이름으로 또 기부를 할 생각인데, 디테일한 어떤 정책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볼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획득한 포인트의 총액만큼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포인트를 획득하실수록 김승리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신다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사실은 이제 이 빅리그 앱을 소개하는 화면이고요. 제작 일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8강 예정인데요. 야, 강의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7주나 되는데. 한 강 한 강이 매우 졸라 길 겁니다. 그냥 라이브하게 현장에서의 강의를 그대로 다 담을 생각이고, 아마도 스튜디오에서 제가 추가 촬영하는 것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정이라고 써놨습니다. 아셨죠? 감안해 주시고요. 3월 18일에 개강을 해서 4월 28일에 완강을 합니다. 이 얘기인 즉슨 저는 올해도 내신 휴강 없이 계속 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다수가 내신 공부를 하러 가는 건 맞지만 요즘은 또 그 못지않게 우리 소위 정시 파이터 혹은 N생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내신 휴강 없이 그냥 계속 쭉 달립니다. 아셨죠? 네. 뭐 말씀드렸듯 현장 강의가 메인일 거고요. 스튜디오 강의가 아마 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마디 하고, 근데 OT가 50분이 넘었네.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진짜. 이해해주세요. Conquer Rhythm, Conquer All 이라고 써놨는데, 결국엔 리듬을 지배하는 자가 모든 걸 지배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시험도, 사업도, 또 우리 게임도, 롤도 그렇잖아요. 기세를 타서 이 제압을 하는 거지. 기세를 타지 못하면 이기기가 어렵죠. 빅리그, 우리 빅팀이 1년 동안 계속 활용하게 될 앱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러니까 사실 레전드 오브 리그 오브 레전드와 함께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리그가 겹쳐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세계가 응원하게 될 우리의 위대한 여정이다. 이렇게 제가 써둔 건, 앞에서 제가 빅이벤트가 하나 있다 그랬죠? 올해 10월에 롤드컵이 있죠. 그리고 작년에 이 롤드컵의 동시 시청자 숫자가 5천만이었거든요. 그 5천만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페이커 선수와 SKT1을 응원했겠죠. 그 응원을 저도 우리 빅팀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입고 있는 게 페이커 선수의 유니폼이거든요. 보였나요? 페이커 선수 유니폼에 우리 2026 빅팀의 이름이 새겨질 겁니다.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페이커 선수를 막 응원할 때 사실 우리도 응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가 우리를 응원하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의 위대한 여정이 있습니다. 결국엔 또 이길 거예요. 매년 수능 끝나고 누가 어떤 결과를 냈느냐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빅팀은 늘 압도적이었습니다. 아마 오로브카이스 개강할 때 오로브카이스 홍보 페이지를 보셨을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회사도, 그 어떤 과목도 우리 빅팀만큼의 어떤 결과를 내서 그거를 정말 실데이터로 오픈할 수 없었어요. 왜요? 우리가 가장 압도적인 결과를 냈으니까. 저는 이번에도 우리가 또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할 거고 제가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T1도 함께 합니다. 빅팀도 T1도 또 이길 겁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